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애매까리하다. 미국 증시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잠시 멈춰 세우며 어제 오늘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뻘겋게 달아올랐던 반도체가 오늘은 잠시 쉬어간 반면에 침체 우려에 너무 빠졌던 중소형주들은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하며 한숨 돌리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20%대이고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5%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이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다음은 시장을 움직인 주요 뉴스들이다. PPI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의 둔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관세로 인한 사재기 영향 등을 고려해서인지 시장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한편 주요 기술주 수장들과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가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무려 28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해 화제다. 사우디에 이어 UAE까지 중동에 제대로 빨대를 꽂고 있는 미국 기술주 기업들이다. 한편 10만 달러 회복 후 횡보 중인 비트코인을 두고 최근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는 반면에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화제다. 그리고 JP모간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많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이다. 먼저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가 관세 영향으로 6월에는 많이 힘들 것이라고 예고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지금은 시장의 상방과 하방이 크게 열려있는 역대급으로 애매한 구간으로 침체와 골디락스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간의 제러미 다이먼 회장 역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경고하며 여전히 미국의 침체 가능성을 반반으로 내다봤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한 주 내내 불기둥을 형성한 끝에 오늘은 냉정을 되찾으며 잠시 쉬어갔다. 기술주들의 폭등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던 미국의 20년물 장기채권 ETF TMF와 중소형 바이오테크 라부가 오늘은 나란히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며 금주의 하락분을 일부나마 만회하는 모습이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폭 하락 마감한 가운데 바이오 ETF만 나홀로 가장 크게 상승 마감했다. 한편 중국 테크주 C앱은 알리바바의 실망스런 실적과 함께 조정을 받으며 6% 가까이 하락 마감하고 말았다. 그리고 2배수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비트코인 ETF BITU는 50달러 선을 회복한 후 단기 급등에 지친 모습으로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며 쉬어간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가 미중 관세 협상과 트럼프의 중동 지역 투자 유치 소식까지 소화하며 흠씬 두들겨 맞은 끝에 오늘은 잠시 쉬어간다. 연준 의장 파월의 매판 뉘앙스에 조금이나마 안심하며 거친 숨을 내쉬는 곡버스. 이제 곡버스는 다다음 주에 연달아 나오는 PC, 물가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해보며 어디 하나 부러질 데가 없는지 매의 눈으로 째려본다. 다음은 불GTN의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어제 불GTN이 야심차게 팔란티어를 영입했다는 리밸런싱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적용 일정은 다음 주부터 임을 알려드린다. 오늘은 넷플릭스와 어도비를 제외하고 전 종목 소폭 조정을 받으며 쉬어가는 불GTN이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이 정도의 조정은 애교 수준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아무쪼록 어렵사리 불꽃을 살려낸 만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도 140달러 선을 지켜내며 다음 주를 맞아주길 희망해본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맥스사이트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지난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중 하나가 크리스토퍼 테라투피스이다. 이 회사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한 대장주 종목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맥스사이트는 세포 기반 치료 및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 전기천공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이다. 아직까지는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한 회사들이 모두 적자 상태에 있다 보니 이 회사의 주가도
고금리와 관세 폭탄까지 얻어맞으며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 기술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캐시우드가 대량으로 매수한 크리스토퍼 테라투피스를 필두로 인텔리아 테라투피스, 에디타스 등등의 유전자 가위 회사들이 유의미한 임상 결과와 실적을 보여줄수록 이 회사의 주가도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크리스토퍼 카스나인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미래를 확신한다면 바이오 종목들의 동반 조정으로 주가가 과하게 빠져있는 지금이야말로 모아가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주장과 함께 하방 위험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맥스사이트를 다시 한번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자신있게 추천해본다. 레버리지랜드에서 곡버스 ETF의 소식을 매일 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인버스 ETF에 투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물론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이며 모두 각자가 나름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레버리지랜드는 아직까지 하락 배팅을 할 만큼 단기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투자했다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또다시 좋아질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좋아질 것을 예상했는데 확 좋아져 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단기 과열 구간에 적절한 하락 배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빅쇼트와 같은 대폭락을 기대하고 올인 배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레버리지랜드의 생각이다. 세상은 항상 불확실하고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시장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티벳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